네, 트럼프의 이제 장점은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파이팅, 이런 게 장점이죠. 또 통찰력도 있고. 단점이라 그러면 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이?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이고가 굉장히 강하고 나르시시즘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더 그런 게 단점이 강화되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제 긴고아, 그러니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손오공 뒤집어 쓴 것 같은 긴고아를 좀 제대로 착용을 하면 참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뭐 7월 이후로. 그런데, 이제 제대로 착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를 뒤에서 쪼물락쪼물락하게 엄청 좋아하는 왕 음모 세력,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난장판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핵무장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했어요. 이건 이제 조선일보의 강스 라이팅인가 뭐 강상구 씨, 이런 분들이 이 조선일보 속내를 잘 이렇게 드러내 주죠. 그래서 뉴스 TV 조선, 이거 바로 엊그저께 거예요. 지금 이미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의 로망을 이 강스라이팅이 계속 확인을 시켜준다고. 제목 뽑는 거 보세요. 트럼프 귀환하면 대운동. 그러니까 트럼프는 난장판 된다, 이 소리지. 한국 핵무장 나온다, 이 소리지. 그 얘기는 한국 핵무장은 주한미군 철수 혹은 대폭 감축이란 소리거든요. 이게 조선일보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조선일보도 지금 손을 여기서 씻고 있는데 이 강스라이팅은 아직 감을 못 잡고 조선일보 관점을, 조선일보의 속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강상국 씨. 예.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조선일보가 왕노릇할 찬스가 온다라고 조선은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키우고 국힘의 조선 출신 세 명, 뭐 유용원, 뭐 신머시기, 박머시기 배치 차도록 만들고 여의도 연구소 등 국힘 핵심 당직을 장악을 했다고, 조선인맥이. 그런데 요새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조선이 이제 손을 빼고 있는데, 이 강스라이팅 쪽은 아직 감을 못 잡고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선의 그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해, 이분을. 예.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면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에게 이고와 나르시즘을 제어할 수 있는 긴고아를 채울 수만 있다면 트럼프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특히 7월 이후에. 이제 밴스 부통령이나 페이팔 커넥션이나 의회가 그런 긴고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단임이기 때문에 이미 당선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를 덜 의식할 수 있다. 공화당 사람들도. 제가 그런 말씀을 쭉 드려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고아가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 그 첫 시험대가 바로 법무장관 지명자 매트 게이츠, 왼쪽 사람, 그리고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털시 게버드입니다. 예. 털시 게버드랑 트럼프랑 뭐 아주 열애하는 것 같은 이런 사진 앵글을 잡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좀 있는 거지, 뭔가가. 예.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매트 게이츠가 후보에서 사퇴를 했죠. 이거 별로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왜 큰 사건이냐? 트럼프가 상원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거든. 상원 공화당 의원. 상원에서 자기들 원내대표를 존 튠을 뽑았잖아요. 존 튠은 트럼프랑 계속 각을 세워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트럼프 이제 지금 상원에서 상원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마 다음번 선거 걸린 사람들이 한 1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앞으로 2년 후에. 공화당 지금 상원 50 몇 명 중에 앞으로 2년 후 2년마다 이렇게 텀이 나눠지니까 2년 후 선거 걸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트럼프를 좀 의식할 수 있죠. 근데 트럼프 그때는 뭐 거의 이제 임기 후반 변곡점 꺾는다는데 뭐 힘 못 쓰죠. 4년 후는 더 그렇고, 그땐 트럼프 퇴임할 때니까. 그러니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덜 의식한다고요. 그것이 이번에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선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매트 게이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풍문이에요. 야, 말이야, 상원 청문회 및 승인 과정 통과하기 힘들 텐데, 야, 당신 말이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매트 가이즈는 소셜미디어에 아주 호기롭게 다음과 같이 썼죠. 예, 그 X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X.com에. 어제 상원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저에게 사려 깊은 피드백과 엄청난 지지를 주셨습니다. 밀어붙일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상원 승인 과정이 트럼프 밴스 정부 출범이라는 중대한 과업에 대해 부당한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멸사봉공의 대의에 따라서 제가 사퇴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어. 참 뻔뻔한 소리죠. 이 공화당 의원들도 뭐 반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하원 윤리위가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이미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날 한 일주일 전쯤 되나 한 대여섯 전쯤 되나 매트 가이즈가 하원을 그만뒀다고요. 그러면 하원원을 그만두면 보고서 공개가 안 돼요. 그 보고서가 뭐에 대한 보고서냐? 매트 가이즈가 미성년 소녀들을 성매수했고 마약을 한 것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하원직을 사임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밖에 둘러대기는 내가 법무장관 하려고 하원직 사임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법무장관 안 하게 됐으면 한 번 사임한 게 취소가 되냐? 된대요. 취소할 수 있대요. 예, 그 평을 보니까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하원직 하려면 하는 거야. 근데 그럼 뭐 한 번 사퇴한 거 더 하겠어? 저 그만합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러더라도 형사 문제 계속 따라갈 수 있고 민사는 100% 따라오고요. 이미 그 성매수 그 소녀들이 민사를 제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민사는 계속 따라갈 거고 민사가 따라가면 법무장관이 누가 될지 몰라도 결국 형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매트 가이즈는 트럼프의 흑역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트럼프 형사사건 변호사 보리스 앱슈타인, 예, 트럼프랑 잘 지냈던 미성년 성접대 전문가, 그 앱스타인이 아닙니다. 그 앱스타인은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었고, 그 앱스타인이 아니라 앱슈타인, SH입니다. 예. 앱슈타인이, 이 변호사인데, 보리스 앱슈타인이 형사사건 변호사예요. 형사사건 변호사니까 트럼프의 어떤 형사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 변호사랑은 다 트고 얘기하니까. 이 앱슈타인이 지금 트럼프한테 이 사람 써라 저 사람 써라라고 하면서 말하려고 해서 지금 진치고 앉아 있어요. 보리스 앱슈타인.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한번 들이받았다고. 이 보리스 앱슈타인이. 이 보리스 앱슈타인이 매트 가이즈를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소문은. 네, 소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매트 가이즈가 지명자 신분에서 이제 사퇴를 하자 말자 보리스 앱슈타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팸 번디, 지금 사진에 있는 인물입니다. 플로리다 검찰총장, 전 플로리다 검찰총장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팸 번디는 트럼프 2차 탄핵 때 변호사예요. 형사사건 변호사가 아니에요. 트럼프 정치에 관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트럼프 이너서클 멤버로 활동을 해왔어요. 쭉. 젊게 보이는 사진이 많지만 실은 예순이에요. 예, 1965년생이에요. 트럼프 브레인 그룹 중에 가장 내실이 있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의 법제개혁팀을 이끌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꽤 있죠. 그래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매트 가이즈가 사퇴를 하고 팸 본디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를 이제 제대로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긴고화 세력의 다음번 저격 대상은 누구냐? 예, 털시 개버드죠. 예, 털시 개버드 저 사진 얼마나 참 화끈합니까? 네, 저런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민주당 하원 의원에서 낙선한 다음 트럼프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하와이죠. 민주당 시절에 극좌 성향이었어요. 시리아를 두둔하고 그랬어요. 민주당 시절에. 시리아랑 잘 지내야 된다. 우리가 시리아랑 왜 전쟁합니까? 이런 전쟁하지 않는 사이인데, 네, 그럼 잘 지내야죠. 이렇게 하고 시리아의 극악무도한 족벌, 예, 왕조 체제 있잖아. 아사드도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입만 뻥끗하면 푸틴을 두두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냐, 할 일 많다, 뭐 이 정도 얘기는 오케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푸틴의 전쟁이 정당하다. 그래서 나토의 확장, EU의 확장에 대해서 푸틴이 실존적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인 것이다라고 푸틴의 그 로직이 있거든. 그거를 이 자기 말로 해. 그래서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저 그 국가정보국장 DNI라는 자리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뭐 CIA 뭐 이런 데들 다 포함해서 18개 정보기관을 총괄 감독하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취합해서 편집을 해갖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그래서 저 국가정보국장을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요. 국가관이, 세계관 자체가. 어떤 식이든지 걸러질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털스기 아버드. 이제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정말 운이 좋아요. 상하 양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방파제 거름망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등 페이팔 커넥션이 또 울타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거름망 방파제 울타리가 긴고화가 돼서 트럼프가 이제 그 막 불안정하게 이렇게 혹은 막 튀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를 해주고 있다고요. 이 네트워크가 초기 인선에서부터. 그래서 이 긴고화를 제대로 착용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폭망한 거죠.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야, 조선일보가 왜 5월 달에 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열을 때 그 수많은 트럼프 그 측근 중에 왜 주한미군 철수랑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그 엘브리치 콜비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실세 중 실세입니다. 이렇게 왜 띄웠냐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본 거냐면 트럼프가 되면 대혼돈 난장판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 혹은 대폭 감축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올 텐데 그걸 둘러싸고 진통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난세가 온다. 오케이. 난세 올 때 우리 신문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되지. 한동훈도 일찌감치 밀어붙이고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 취해가지고 이런 위험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작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이제킹하려 시도한 거예요. 결국 조선일보는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예, 조선일보 축하드립니다. 대가를 치를 날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미 다 알아, 알만한 사람들이. 조선일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그 흉내를 조그맣게 내는 새끼 조선일보들이 꽉 차 있죠. 예, 그 JTBC, 동아일보 다 그렇죠. 예, 중앙진영, 동아진영. SBS도 가끔씩 그 흉내 내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판을 그렇게 가니까 나도 하면서 다 올라타는 거예요. 예. 만악의 근원이 됐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예. 국가 하이제킹 음모의 근원으로 등극하신 것을 조선일보께 감축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